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지역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갭스 서울 소식 진행의 이선희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하시면서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연금 수급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매월 갭스 서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마지막 갭스 서울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공단은 연금 수급자분들의 대출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과 은행과 협약을 맺은 후에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알선 대출을 받으려는 연금 수급자분들은 융자 추천서를 지참해서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11월 5일부터는 서류 없이 은행을 방문해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연금 수급자분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은 중복 대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류 없이 알선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신한, 광주, 경남, 전북, 부산, 우체국이며 대구은행인 IM뱅크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공무원 연금 관련 서류 5정이 추가로 개정됐습니다. 대상 서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 공무원 연금 지급 내역 확인서, 공무원 대부 상환 사실 확인서로 총 5종류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사이트로 접속해서 메인 검색 화면에 해당 서류명을 검색하거나 민원 서비스 민원 찾기 메뉴에서 해당 서류명을 검색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24 사이트에서 공무원 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 등 여러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부터 공무원연금법 제210-265 일부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라는 문구로 신설됐습니다. 기존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에서 양육비 채권의 강제 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서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공무원 연금 압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적용례를 통해 2025년 11월 15일 시행일 기준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개정법 시행 이전에 양육비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12월 4일 서울 상록자원봉사단 성과보고회와 우수봉사단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올 한 해 봉사활동으로 수고한 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7개 활동 우수 봉사단을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최우수 봉사단으로 선정된 상록 하이스쿨 봉사단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봉사활동을 위해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다문화 아동,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한 서울지부는 내년에도
상록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금 상시 코너입니다. 이 시간은 고객 여러분들의 권리 상실 예방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지부의 고객지원부 정성윤 대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윤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네. 이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연금 과세제도는 공무원 재직 중에 납부한 기여금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대신에 퇴직하신 다음에 연금을 받으실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은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이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연말정산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네.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면서 소득세가 발생하시는 경우에 저희 쪽에 공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면서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직접 저희 공단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실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추가공제인 경우에도 이제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공제 대상이 있으실 경우에 최초에 한번 신청해 주신 후에는 그 후에는 변동이 있을 때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해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연금 수급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의료비 또 카드 사용 같은 것은 공제가 됩니까? 아, 네. 저희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공제는 인적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 공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같은 공제는 근로소득 공제에 해당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우선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팩스, 우편, 방문 등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연금복지 포털에서 연금 과세 메뉴 중 연금소득 공제 신고를 선택해서 손쉽게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은 공무원 연금 앱을 설치하여 연금소득 공제 신고를 클릭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편과 팩스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고객 참여와 상담, 연금수급자용 서식자료실에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지부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부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네,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은 자녀 세액공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한 명에 대해서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두 명에 대해서는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세 명에 대해서는 65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연말정산 공제 신고를 해주실 때 기존에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됐는데요. 저희 이제 공공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발급하지 않고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훨씬 수월해졌군요. 네. 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12월에 예정돼 있는 연금 강좌 내용을 신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 대리님 연말 정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내년에는 저희가 또 공무원 연금 인상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상식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갭스 서울 소식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올 한 해도 갭스 서울 소식에 꾸준한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또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갭스 서울 소식 기술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희였습니다.